기대합니다.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전체 회의도 14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늦장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할 경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 스파이나 자생적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과 국정원을 불법 촬영을 해도 대기업 임원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동방명주의 주인도 고작 횡령 혐의로만 수사받고 있을 뿐 간첩죄로 수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간첩 행위를 했지만 법령상의 미비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 우리 대한민국 사업가가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당시 법적 근거가 바로 중국의 반간첩법입니다.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난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술 탈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삭제, 상속세율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 등 극단적인 반기업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간첩법 개정 사보타지 역시 반기업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만 때리면 정치를 잘하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가학적인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새드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국가적이고 반기업적인 사보타지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도둑한테 문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까? 망상 가득한 국부 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